8강 한번 보자.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하고 심의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투표하거나 심의, 그러니까 심의라는 게 깊이 있게 논의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당연히 의사표시를 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요체,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 그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투표라고.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일군이란 말은 한 무리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일군의 이론가들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의사결정 방식 두 가지하고 각각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심의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단순히 동그라미 X, 싫어, 좋아, 이런 투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찰의 의미의 내적 심의와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성찰 차원의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바로 외적 심의다. 그래서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참여해서 숙고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거야.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 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개인적, 성찰적 심의도 있지만 민주주의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말할 때는 외적 심의라는 건 집합을 말하는 거야. 집합의 의사결정의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투표하고 심의 중에서 심의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심의 민주주의자들이다. 다시 더 들어가는 거.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돼. 민주주의의 의사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고 심의로 갔는데 그 다음에 심의는 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심의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초점을 좁혀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게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의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투표로 가면 되잖아. 투표에다 맡기면 된다고. 심의는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집합적 결정을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적으로 숙고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여러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도움이 된다. 이들에 따르면, 심의 민주주의자들에 따르면 정보량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의 양이라는 게 뭐냐면 심의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읽어보고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그 심의의 정보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보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접근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심의 과정은 되든 안 되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투표 전에 거치는 과정이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뿐 아니라 심의는 개인적인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지성하는 그 지성이야. 여러 사람들이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의 다양성을 공유해. 그러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어. 또한 시민은 공적이고 도덕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공공 모두에게 해당되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익명성을 기초에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자,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동의하는지 잘 몰라. 아무튼 결과만 갖고 따지는 투표보다는 시민은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해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게 시민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또 다른 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집단적 외적 이런 게 바로 심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의에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이 세 번째 문단이란 말이야. 다음에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주어 아까 뭐라냐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하는데 더 접근할 수 있다 그랬잖아. 법규,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수능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그래서 과정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하고 하지만 오히려 법규를 제정하고 질서를 만들고 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는 오히려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해소가 된다고. 심의 과정 없이 바로 투표하고 시행하면 거기서 시행착오가 일어나거든. 근데 심의 과정은 시행하기 전에 숙고하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면 생길 문제점들을 다 의논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전 단계에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숙고한 다음에 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야.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한다는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선순환을 일으킨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선순환이라고 얘기한 거야.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에 그래. 일일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참여할 수가 없어. 자,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란다. 직접 민주주의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 직접 민주주의에 전부 다 참여한다고. 그런데 스위스의 어느 마을이라고 그랬다. 맞아. 직접.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인원이 700~800명밖에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사회에서는 그거 불가능하고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참여하는 시민은 아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현실 불가능이지. 설령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옳지 않대. 왜냐하면 여기서 뭐냐면 심의가 있잖아. 설령 가능하다고 해서 다 모일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고 쉽게 얘기해서 심의가 원하는 어떤 목표, 목적,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다면 시민민주주의자라는 이상과 거대사회라는 현실이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립.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할 건 없을까? 시민민주주의의 이상,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자들이 심의가 이렇게 좋은 거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상이거든. 그것과 거대 현대사회의 현실, 수십만, 수천만 명이 모일 수 없는 현실, 두 개가 나란히 있을 수가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해. 자, 그럼 봐봐.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공론조사를 제안한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피시킨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앤서니 다운스는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야. 왜? 관심 없는 걸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야. 본인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을 얻어도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 거기다 시간 투자를 너무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야.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그랬다. 합리적 무지. 무지는 나쁜 거죠. 합리적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피시키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았다.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심의 과정에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빼버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숫자가 확 줄겠지, 그지? 조금 양립할 수 있는 게 볼까? 피시킨의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자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 기반을 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피시킨이 말한 건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확증 편향자, 그 다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봐봐. 이에 대안으로 공론조사를 하는데, 공론조사. 자, 대안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립하는 거에, 즉 모두가 참여하는 것에 저런 사람들도 막 개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그 대안이 뭐냐면, 공론조사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을 등을 통한 수기의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그래서 표본 추출,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수기 과정을 결합시킨 조사 기법. 이게 공론조사라고 하는 거야. 피시킨의 대안은 바로 공론조사다. 표본 추출이야.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야. 공론조사에서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첫 번째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 그 다음에 수기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심의 주체가 되고,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 그래서 공론조사의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론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기는 중요한 말이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거야. 편중되면 벌써 공론이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심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지식. 이렇게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수기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때와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함으로써, 1차 때 뭐라 했어? 1차 조사 뭐야? 위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게 1차 조사라고 했잖아.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함으로써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자, 보세요. 선생님 봐봐. 중요한 게 이거야. 여기 1차 조사 때는 초기 의견이라고 했잖아.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은 심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 지식까지 갖게 했어.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쳤어. 그러면 생각해봐. 위에 보면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접근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관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수기를 거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똑같이 초기 의견 1차 조사 때처럼 또 한 번 동일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겠지. 자, 결과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발표, 언론 발표를 통해. 이게 공론이란 말이야. 공개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만 된다. 그러니까 공론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조사야, 조사. 결론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공론조사하면 뭐해? 그게 투표할 때 결정한 거랑은 최종 결과라는 게 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의 결과가 취사 선택할 때는 악용되는 문제, 여론조사랑 비슷한 거야. 또한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 견해, 평판,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은 제거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져. 다 누구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따라간단 말이야.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론조사조차 믿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자, 1번. 윗글에 심의민주주의자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심의민주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심의가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아닌 걸 찾는 거야. 1번. 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 외적, 개인의 지식과 판단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공론으로 나가야 되겠지.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공적인 부분에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개인의 지식과 판단은 한계가 있으니까 공적으로 심의로 바꿔야 한다. 맞았지? 2번. 의사결정 방식의 타당성은 의견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통해 결정돼. 의견의 일치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그냥 투표하면 되죠. 알았니? 여기 보면 심의민주주의자들이 뭐라 했어?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그래도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의 타당성은 의견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심의민주주의자들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에서 원하는 게 일치한다는 게 결과를 내고 결정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2번 지금 잘못된 거지, 그지? 의견의 일치에 도달하느냐 이 문제는 심의 민주주의자들하고 관련이 없다. 오히려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그냥 결정이 안 되더라도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거 이것만으로도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3번 서로 다른 입장의 다양성이 공유되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수 있지. 이게 토론이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건 투표지, 그지? 그러면 사적 감정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심의민주주의자들이 투표에 관한 비판이 되겠지, 그지? 5번 공동의 문제, 구성원의 문제, 의견 교환 이거 나오잖아. 의견 교환, 다양한 의견의 공유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잖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정답 2번. 제임스 피시키니 입장에서 가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앞에 보세요. 가가 뭔지. 자, 가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을 수 있다. 즉 구성원 수천만 명이 동시에 모여서 심의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대. 그럼 피시킨의 입장에서는 왜 옳지 않은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야. 1번 의견의 다양성을 취합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된다고 했잖아. 1번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 자 선생님 봐봐. 피시킨 입장에서는 잘 들어. 수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임.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모일 수 있어. 그러면 뒤에 보니까 공론조사를 대안으로 밝히고 있으니까 이 수천만 명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공론조사는 표본이 있다 그러죠. 표본.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X고요. 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지만 비용 때문은 아니고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구성원들, 즉 아까 확증 편향부터 해가지고 지식이 없어, 관심도 없어, 무관심한 거 이런 거에 참여만 하면 뭐하냐고. 그러면 그냥 수행포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는 얘기가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많은 사람들이 투표가 심의보다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피시키라고 아무 상관이 없지. 오히려 투표가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심의민주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지.
일군의 이론가들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인의 내적 심의 결과와 집단의 외적 심의 결과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이거는 5번은 피시키라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어. 알았니? 정답은 3번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일 수가 없지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왜곡된다. 결과가. 그러니까 잘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3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은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대. 자, 이때 초기 의견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진행된 투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표한 결과와 기억은 비슷한 거지, 그지? 왜냐면 수기 거치지 않고 초기 의견만을 그냥 1차 조사하는 거니까. 2번, 이때 니은은 뭐냐면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이 심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성패를 당한다. 다양한 요소, 다양한 의견, 다양한 여기서는 표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3번 디귿은 뭐냐면 심의 주체가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든다. 자, 그러면 확증 편향, 가형 편향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랬으니까 맞았죠. 학습하고 여기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확증 편향이나 가형성 편향 요걸 줄이려고 하는 거야. 4번 리을은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수기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람으로서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심의 주체의 견해의 변화를 확인하여 수능 비용을 비용을 절감하는 단계가 아니죠. 의견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의견. 즉 심의의 과정 이걸 거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얼만큼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려고 하는 거지 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미음. 이 결과는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해야 되는 것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미음은 공론조사의 결과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돼야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고 그런 얘기야.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야. 작용이 영향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효력이라고 보면 돼. 정답은 4번이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4번 자 틀린 거야. 4번 A시청에서 외국 자본의 영리 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외국 자본이야.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오자 A시청은 공론조사의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어. 절차에 맞게 수행된 공론조사 결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을 찬성하는 비율은 80%를 웃돌았지만 그럼 바뀐 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피시킨의 공론조사에게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비율은 찬성 비율보다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비율, 찬성하는 비율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80%를 웃돌았지만 그 안에 반대하는 외국 자본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찬성보다 20%나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외국 자본이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시청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내세워 앞의 결과 해당 병원 설립을 허가했어.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A시청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우세한 쪽으로 의견을 쏠리는 편승 효과가 나타나
공론조사 결과를 모두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된 거야. 자, 영향을 받았네, 그지? 자, 그럼 여기 틀린 거. A시청은 공론조사의 수기 과정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공론조사의 결과가 최종 결정으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얘는 지금 잘 읽어야 돼. 알았니? 설립을 허가한 거는 공론조사의 결과가 최종 결정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80%가 찬성을 했잖아. 맞지?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비율이 20%랑 높아. 그럼 이게 공론조사의 내용이야. 내용, 결과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80%가 높으면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대.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 그지? 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 허가 내줬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공론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공론조사 결과를 최종 결정으로 한다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허가를 내줬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서 변명을 이렇게 한 거야. 자, 2번. A시청이 해당 병원의 설립에 허가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A시청이 공론조사 결과를 취사 선택해서 했다고 비판을 제기하겠지. 왜냐하면 저 영리병원 반대하는 비율 저거는 왜 싹 무시하고 그 앞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 찬성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찬성하는구나 그래서 허가를 내준 거라고. 근데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영리병원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인 경우에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랐다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취사 선택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답정너야 병원 허가 내주려고. 자, 그 다음 3번. A청이 공론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시민의 실패가 일어나 공론조사의 결과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군. 자,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진대. 뭔데요? 여기 있잖아. 우세한 쪽에 있는 편승효과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4번. 수기 과정을 생략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을 설립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20%가량 높게 나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겠군. 미안한데 이 A시청이 공론조사 수기 과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태도 변화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 주민 전체를 했을 때 지역 주민 전체 공론 과정 그렇게 되면 수기 과정이 없이 그냥 했다면 토론과 학습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의사결정은 달라지지 않겠지. 그지? 달라지지 않는 거야. 수기 과정을 생략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투표를 하였을 때 투표 결과는 그대로가 나오겠죠. 공론조사의 결과하고 차이가 없고요. 저 그대로 봐봐. 20%가량 높다는 결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투표를 했더라도 해당 지역 설립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20%가량이 늘었다. 이건 차이가 없겠군. 여기서 지금 보면 공론조사를 했으니까 공론조사는 피시킨이 뭐라 했냐면 표본 추출이라고 그런 거야. 표본 추출. 근데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완전히 달라지겠지. 알았니?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즉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결과에 왜곡이 생긴다고 라는 얘기야. 정답은 4번이 틀렸다. 5번. 공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론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을 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군. 이것도 공론조사 과정 있잖아.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 단어 생각나? 선순환이라는 거 있잖아. 선순환.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해. 그런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런 게 공론조사니까. 알았니? 여기서 뭐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막 의견 교환하고 합리적 결정 가능성을 높였단 말이야.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5번 문맥상 A하고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찾아봅시다. A가 뭐냐면 문맥상 A 선생님 좀 찾고 있어. 너네 앞에 A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는. 자, 입맛에 맞는. 자, 입맛에 맞는. 맞느냐 맞는. A하고 가장 의미 같은 거 야단을 맞았다는 얘기는 혼이 났다는 얘기잖아. 당하다라는 뜻이지. 당하다.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다, 그지? 맞이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떤 시간, 어떤 때를 대하다, 혹은 마주하다라는 뜻이야. 3번, 그녀는 취향에 맞는. 여기는 벗어나지 않는, 취향에 맞는, 입맛에 벗어나지 않는, 뭐 이런 뜻이니까 3번이 정답이지, 그치? 그럼 정확히 맞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화살이니까, 쏜 화살이 딱 어디에 관역이라는 목표에 딱 닿았다, 그런 뜻이야. 맞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 옳은 거잖아. 틀리지 않은 거니 옳은 거지. 정답은 3번이다.